두산노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현재로서는 4%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장에 지난 금요일에 보시면은 1% 상승 나왔다고 어떻게 됐어요? 투자 주의에서 경고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 주의에 대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1년 전에 주가가 지금으로서 200%나 올랐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주의가 걸렸다. 언제까지? 10거래일 동안. 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고를 넘어서 뭐예요? 거래 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4%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4%의 하락은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건요. 지금 이 라인대 횡보가 나와줄지언정 8만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위태로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지점 8만원 이하에서 지금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담아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대차거래장고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매도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900만 주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켜봤을 때 대략적으로 150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나 공매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 라인대에서 투자에 대한 경고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투자에 대한 주의가 끝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노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님께서 지금 주주 체납 정책을 실시하겠다, 2025년도 특별 배당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로서 두산노빌리티가 신사업 돌입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자사주 매각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을 위해서 액면 분할과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시점에서 자사주 매각이 왜 나와주고 액면 분할과 배당금 이야기가 나와주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게요. 현재로서는 국제에너지기구 2030년도까지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 발전업계에서도 천연가스 기반 가스터빈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노빌리티는 올해 10월달에 미국 비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가스터빈의 첫 해외 수출 기록을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까지 총 8기를 수주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원전 관련된 SMR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스터빈도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두산노빌리티가 현재 SMR과 가스터빈의 매출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수출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연도 비롯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을 두산노빌리티 측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두산노빌리티가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수주권을 따와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물량을 해소시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사에서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만큼 많은 물량의 가스터빈과 SMR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두산노빌리티는 자사주 매각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더 불려 나갔을 때 자사주 매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 매수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액면 분할을 하고 배당금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대5 액면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대략적으로 7만원이에요. 그쵸? 7만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상 우리가 한 주라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건데, 만약에 1대5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주의 가격이 얼마나 되냐? 대략적으로 14,0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매수하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두산노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님께서는 확실한 매수세를 유입하기 위해서 배당금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노빌리티가 그동안의 배당금 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2016년도부터 뚝 끊긴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한 주당 가격이 얼마였냐? 500원에서 많게는 85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을 해줬다는 건데 지금 약 9년 만에 배당금 이야기가 나와줄 정도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배당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유추를 해보자면은 두산노빌리티가 지금까지 매출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도 이후로부터 두산노빌리티가 배당금을 지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전에 16년도까지는 사실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이 부진했을 때 배당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돈이 없는데 배당금을 어떻게 줍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15조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을 기록했어요. 자, 이때 당시는 주가가 15,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었고 23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2조가량 매출액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또한 3천억 가까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록했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16,000원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24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6조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천억이나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행인 건 주가가 1,500원대 올라가면서 두산노빌리티가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5년도 지금 현재 가스터빈과 SMR에 대한 수요가 폭증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어때요? 12조를 기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12월 되면은 뭐가 나와줄 것이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기대치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4분기라고 해도 전년 대비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 주가는 어때요? 7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약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73,000원대까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기대감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박지원 회장님께서는 이 기대감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각이랑 배당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73,000원대에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게 두산노빌리티의 큰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와줄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5년도 현재로서 실적과 26년도 미래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15만원 이상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액면 분할을 해주고 난 이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산노빌리티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7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4,200원대에 찍어주는 모습이었지만 이 라인대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횡보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의 주도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이 있는데 이러한 주도 섹터의 모멘텀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로서의 이 주도 섹터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으나 이제는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로봇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원전과 반도체, 조선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우리가 잘못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러한 종목보다는 사실상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매수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12월 5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2시 6분에서 16분 사이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으로 3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나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에 매수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서 종목 선정에 대한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종목 DIC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로보테마 상승과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 스마트 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공급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슈어소프트테크는 현대차와 AI 팩토리 디지털 트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세 가지 종목이 로봇 섹터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DIC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당장에 12월 8일 오늘 같은 경우도 20% 장대 한번 나왔고요. 현재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직전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17%에서 20%에 대한 상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종목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29%까지 상승 나왔고요. 현재 26%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게 26%에서 29%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6%까지 상승 나왔고요. 현재 13%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로봇 섹터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타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 선정을 지난 금요일에만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종목 선정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선정 받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을 했다라는 의미로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여기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가지 종목씩 종목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종목 선정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에빌리티 넘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공매도가 지금 현재로서 1900만 주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에서 물량을 털지 않고 이러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을 공략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한 실현 구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세로 돌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추세가 이탈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강산이가 두산에빌리티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촬영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으며, 앞으로 저 강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러한 구간을 공략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두산에빌리티 올바른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려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에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올바른 구간에서 공략에 대한 도움을 드렸었던 여기에 대한 인증 이거 한 번씩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11월 4일 하나오션이 2만원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7만원대 형성해드리고 있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2만원대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미국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과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발송일이 11월 4일 오전
7시 48분에 우리 구독자 683분,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나와있는 연락처 보시면요,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번호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27,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서 10만원대를 뚫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이미 강력한 상승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7만원대 라인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2일에 여러분들한테 21,000원대 이하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당시는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상증자를 통한 제2호 회사의 인수, 현재 금감원으로 인해 가지고 유상증자 불발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제2호 회사 인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한테 2만원대 이하 매수세 보내드리고요. 매도가 또한 마찬가지로 6만원대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상승에 대한 포지션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 782분, 이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해드렸어요. 자, 이들 중에서 저 강산이와 함께 이수페타시스를 들어가셨던 주주님들은 과연 몇 퍼센트 수익을 봤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나와있듯이 12월 12일 오전 8시 4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여기 나와있는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6만원 라인 때보다 더욱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두산에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27일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추천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보시면은 구독자 821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오전 9시 8분에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 두산에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8,000원 라인 때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잡아드렸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 6만원대 형성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미와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두산에빌리티 이러한 저점 부근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한 번의 파동이 나와준 이후로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진입이 되고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74,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1차적인 매도 구간은 바로 6만원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수익에 대한 실현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에빌리티 세 가지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강산이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 저점일 때 미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잡아드리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짧게 증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3배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던 히든 종목 차트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은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마스각 프로젝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아니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스각 프로젝트가 뭡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 내용이 뭡니까? 위대한
위대한 조선업을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정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너네가 도와달라.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서 미국이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0달러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한국 돈으로 208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가지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은 주가가 30% 장대한봉 한번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30%에 대한 장대한봉을 여러 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이 기업은 사실상 1조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이 없는 기업이에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 1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이 1조의 수주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30%의 장대양봉 한번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은 애초에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기업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208조의 100분의 1 비중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의 2배나 되는 그런 수주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장에 다음 달 이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다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0%의 장대한봉이 연타로 두세 번만 먹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1000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명을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구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까지 말씀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